그러면은 이제 고아원에 기부했다 치고 세금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요. 자신감 있게. 갑진년 새해인데 자신감 있게. 갑진년 새해부터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아원에 기부했다 생각할까요? 뭐 사실 기부했다라고 치면은 뭐 좀 세금 공제라든지 뭔가 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변변TV 변경민 변호사. 네, 곽형규 변호사입니다. 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인터넷 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뭐 간단한 사연이고 이제 사연에 대해서 제가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께서 임신 사실을 알려 이제 남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후 이분들은 협의 이혼 절차를 다 거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 합의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차후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 자녀가 첫째 아이가 이제 남편분과 닮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친자가 아님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아내분하고 남편분 사이에서 그 낳은 자녀는 2명이 있고 그 아내분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자녀가 1명 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혼을 할 때에는 3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합의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께서는 첫째 아이는 애초에 나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면접 교섭을 이제 꾸준히 해오셨는데 아이가 특히 첫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랑 닮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시다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네, 실제 그 기사랑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 결혼 11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양육비와 관련해서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이제 지급하시기로 했고 실제로 지급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친혈육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상 징후를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이제 실제로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를 해서 친생부인 판결까지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친생부인 판결을 받게 되면은 소급해서 이 아이와 나와의 부자지간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소급표 대세효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와 나는 애초에 부자지간이 아닌데 내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이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육비를 이제 지급했으니까 이미 지급한 그 7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다시 돌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어떻게 됐죠? 네, 뭐 일단 위자료랑 그 부당이득 모두 인용이 된 것 같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부양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부정행위 바람피웠다 그런 거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렇게 해서 사이에 생긴 자녀인 것도 모자라 그걸 속여서 남편의 자녀인 것처럼 해서 키우게끔 했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끔 했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위자료도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판결 결과 그 지급했던 양육비 7천여만 원 양육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위자료도 5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죠. 아하. 그래서 이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가지고 그 부자지간의 친생 추정을 먼저 깬 다음에 위자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한 이후에 같이 살지 않게 된 기간 동안에 양육비를 지급을 했다가 알고 보니 내 아이가 아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급했던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을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같이 살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믿고 양육을 정성껏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가 내 와이프가
뭐 그 상간남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도 하시고 친생 부인도 하시면서 그 같이 사는 기간 동안에 지급했던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혹은 손해배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 죄를 저지른 건 저지른 거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위자료의 문제잖아요. 일단 부당이득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부당이득 어떤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제 한 사람이 수익을 얻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수익을 얻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가게 된 경우에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비용의 지출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쟤네들은 이익을 얻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1번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 감정적으로는 저도 원인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쓴 돈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더 받아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내 시간적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근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보기 이제 힘든 요소들도 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양 의무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낳은 아이 그리고 나의 배우자 이들에 대한 이제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내가 그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지금 유학 생활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기러기 부부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아버지가 그 외국에 있는 와이프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거를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런 1차적 부양 의무는 진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 없으면 없는 살림 안에서라도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양 의무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내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친족이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친족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양 의무가 남편분께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자녀가 나한테는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친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직계 혈족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인 부양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2차적 부양 의무를 가지는 자이긴 한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지급을 했으니까 그걸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니까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거는 내가 부양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쨌건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케이스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일단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랑 비교해 본다라면 좀 타당한 부분이 전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뭐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후에 이제 따로 사는 아이잖아요. 이제 그 경우는 당연히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양료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부양 의무가 있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그게 이른타당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도 어쨌건 그 친엄마가 바로 뭐 1촌의 직계 혈족이잖아요. 그럼 그 친엄마가 그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고 소가 넘어간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차적 부양 의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엄마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남편이 대신했다라고 한다면은 구상을 이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 아내분이 뭐 전업주부라거나 뭐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거나 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상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남편이 그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네가 상간남하고 낳은 자녀를 대신 키워줬으니까 그 부양료, 양육비를 지급하라, 그걸 부상해라 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거를 지급하기 어려운 어떤 뭐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또 봐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케이스에서는 그냥 뭐 돈만 지급했지 내가 그 아이를 돌보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선 부당이득 반환으로 받아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그 아이를 돌보는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또 썼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피해를 입은 분이 부당이득을 못 받아가는 신식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아원에 기부했다 치고 세금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안 할게요. 아니요 자신감 있게. 갑진년 새인데 자신감 있게. 갑진년 새해부터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아원에 기부했다 생각할까요? 네, 뭐 사실 기부했다라고 치면은 뭐 좀 세금 공제라든지 뭔가 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부하면 세금 공제라도 그렇죠. 이건 뭐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죠. 예. 웃으면서 말은 하지만 제가 15년 차 이제 이혼 전문을 한데 15년 동안 이혼이랑 상간자 소송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형사 사건 딱 그것만 저희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구하고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연들을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내공이 쌓였다 할까? 약간 해탈했다고 할까?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와 이거 내일 되면 진짜 데미지 장난 아니거든요. 공황장애 오는 거거든요. 공황장애 대인 기피 다 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 위자료 4천 5천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는 게 저는 진짜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우리도 의뢰인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진짜 힘들어요. 난감하고 네. 그죠? 예. 저희가 민망해요. 이런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 오늘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안 나오면은 이제 아예 다 접은 거고요. 근데 이 방송을 아내분이 보셔도 될까요? 근데 되게 많이 닮았어요.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진짜 잘 만나야 된다. 엄한 여자 만났다가 인생이 골로 갈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